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아스날이 보여준 후방 빌드업 패턴 중 한 가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패턴은 아스날의 센터백이 공을 잡았을 때 시작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맨유는 센터포워드가 공을 가진 센터백을 압박하고 해당 방향의 윙어는 풀백으로 가는 공에 대비, 그리고 미드필더는 미드필더를 1대1로 압박하면서 공을 가진 센터백의 가까운 패스기를 모두 견제하는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반대쪽 윙어가 전진해서 아스날의 반대쪽 센터백을 견제했는데요. 아스날이 후방의 센터백 그리고 골키퍼를 활용해서 공을 잘 돌리고 압박을 잘 풀어나오니 이걸 카운터 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 반대쪽 윙어의 움직임이 이번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면 아르테타가 이 움직임을 역이용하는 방법을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3자 패스를 이용한 것인데요. 3자 패스란 공을 주는 선수가 공을 받는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패스하기 어려울 때 다른 선수를 거쳐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아스날이 준비한 3자 패스 패턴은 좌측과 우측, 방향에 따라 각각 달랐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우측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우측 3자 패스의 구성원은 최초의 공을 잡은 패서 살리바, 연결고리가 돼주는 링커 웨데고르, 공을 받는 3자 진첸코로 이루어집니다. 우측 센터백 살리바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좌측 윙은 화이트로 가는 패스에 대비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살리바는 내려오는 웨데고르에게 패스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 좌측 수미가 웨데고르를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웨데고르는 패스를 받고 돌아서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좌측 수미보다 공을 먼저 터치할 수는 있죠. 여기에 웨데고르가 우측에 위치한 역발, 왼발잡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한 번에 반대쪽 진첸코를 향한 전환킥을 때리는 것입니다. 왼발로 차니까 공은 상대 진영을 향해 감기게 돼서 공격을 이어나가기에도 좋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맨유는 우측 윙어를 전진시켜서 마갈량을 견제했기 때문에 진첸코가 자유롭게 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을 잡은 살리바입니다. 상대 센터포워드가 압박하고 우측 윙은 마갈량에게 접근하는군요. 살리바가 패스 동작을 취하자 좌측 윙은 화이트에게 가는 줄 알고 측면으로 스텝을 밟습니다. 하지만 패스는 내려오는 웨데고르를 향한 것이었네요. 웨데고르가 원터치 왼발킥으로 자유로운 진체코에게 연결하고 아스날은 순식간에 하프라인을 넘어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바가 공을 잡자 브루노가 우측 윙에게 신호를 보내네요. 전진해서 마갈량을 견제하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살리바의 패스를 받으러 웨데고르가 내려오네요. 역시 좌측 윙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웨데고르에게 공이 전달되고 반대 전환이 이뤄집니다. 이어서 진첸코가 방해받지 않고 수월하게 상대 진영까지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측이 아닌 좌측에서는 어떨까요? 좌측에서는 우측과 똑같은 패턴을 활용하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카가 3자 패스의 링커로서 반대 전환을 할 때 주발인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을 써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이죠. 웨데고르의 왼발을 활용한 우측 3자 패스 패턴이었습니다. 이번엔 상황을 뒤바꿔서 아스날이 압박하고 맨유가 빌드업하는 상황을 다뤄볼까 합니다. 앞선 파트에서는 아르테타가 테나의 허를 찔렀다면 이번 파트에서는 역으로 테나가 아르테타의 허를 찔렀다는 것이 재밌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아스날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사카를 안으로 좁혀 2명의 일선 압박 라인을 구축하고 상대 센터백을 견제했습니다. 때문에 맨유의 좌측 풀백 루크쇼가 자유로워지게 됐죠. 이런 구조는 지난 리버풀전과 비슷한데요. 아스날은 이번에도 자유로운 좌측 풀백에 대한 압박을 우측 풀백 화이트에게 맡겼습니다. 대신 아스날은 화이트가 비운 우측면 공간을 노출하게 됐는데요. 리버풀과 마찬가지로 맨유 역시 이 공간을 공략할 공격 패턴을 준비해놨습니다. 리버풀의 경우 4-4-2 포메이션의 좌측 윙어를 내리면서 우측 센터백 살리바까지 유인하고 그렇게 생긴 공간을 좌측 포워드가 노리는 방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스날은 파티에의 커버를 통해 이에 잘 대처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맨유는 어땠을까요? 화이트가 전진해서 쇼를 막는 상황에서 맨유는 좌측 윙 래시포드가 화이트의 빈 공간을 점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맨유가 곧바로 래시포드에게 연결한다면 살리바가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래시포드 쪽으로 바로 패스하는 게 아니라 센터포워드 베오르스트의 머리를 향한 공중볼을 보냈습니다.
이때 살리바가 베오르스트와 경합을 붙으면서 래시포드가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죠. 베오르스트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맨유에 임대 영입된 선수인데요. 197cm의 거대한 신장을 활용해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타겟맨입니다. 맨유는 이런 베오르스트의 공중볼 경합 능력을 활용해서 아스날의 뒷공간에 세컨볼을 보낸 후 래시포드의 폭발적인 스피드로 침투를 노리는 공격 패턴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사카가 안쪽으로 좁혀 상대 좌측 센터백을 견제하고 있고 화이트는 자유로워진 쇼를 압박하러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골키퍼가 전방으로 킥을 때립니다. 베오르스트를 향한 킥이었네요. 살리바가 경합을 붙으면서 래시포드가 자유로워지게 됐습니다. 미드필더들의 위치는 어떤가요? 공미 브루노는 측면으로 빠져서 파티를 끌어냈고 나머지 미드필더들은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래시포드에게 공이 갔을 때 이를 커버하기엔 거리가 멀다는 뜻이죠. 다행히 공이 살리바의 몸에 맞아 굴절되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가요? 역시 자유로운 쇼를 막기 위해 화이트가 올라와 있군요. 여기서 상대 골키퍼가 베오르스트를 겨냥한 킥을 때립니다. 또다시 살리바가 베오르스트에게 붙으면서 래시포드가 자유로워지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행히 살리바가 공을 따내긴 했지만 만약 베오르스트가 뒷공간으로 공을 떨궈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르테타의 반응을 보세요. 이 장면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스날에겐 다행히 전반전에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아르테타는 하프타임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마갈량이 베오르스트와 경합을 전담하고 살리바는 래시포드를 견제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면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되는데요. 하지만 중앙에서는 측면과 달리 아스날의 미드필더들이 가까웠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마갈량이 베오르스트와 경합을 하고 살리바는 래시포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파티가 중앙 근처에 있으니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수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이후에도 맨유는 이런 구도를 계속해서 노렸는데요. 하지만 아스날의 바뀐 대응 때문에 더 이상 전반전과 같은 위험한 구도를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자카가 아르테타의 다양한 전술 플랜을 언급하며 칭찬을 했었는데요. 그런 아르테타의 허를 찌른 텐하우, 그리고 곧바로 조치를 취한 아르테타, 두 감독 모두 전술적으로 흥미로웠던 경기였습니다.